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미팅과 통화를 위해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웹엑스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미팅이 매우 자주 일어나고 있죠. 온라인 미팅뿐 아니라 온라인 회의, 온라인 협업,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직접 만나지 않고 다양한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웹엑스는 다른 관련된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상당히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웹엑스 애플리케이션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온라인 미팅에 적합하다고 평가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활동에 알맞은지, 그리고 시스코의 웹엑스에 가입하여서 온라인 미팅을 여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웹엑스 호스트와 참여자들의 역할이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미팅을 여는 사람과 초대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다르겠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참여자들한테 발표의 권한을 넘겨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미팅창에 다양한 도구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러한 도구들의 기본적인 사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러한 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가 온라인 미팅에서의 그 강력한 도구는 과거에는 사실 온라인 미팅 소프트웨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웹엑스라든가 다른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은 주로 얼굴을 보여주고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주안점을 두지 않고 다양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면서 협의하고 의논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함께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로서 컴퓨터 화면과 또는 프로그램 또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컴퓨터 화면과 프로그램 문서들은 어떻게 공유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엑스는 칠판과 판서 기능을 아주 뛰어나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웹엑스라는 애플리케이션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엑스는 사실 시스코라고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회사는 아닐 수 있는데요. 원래 보안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명성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웹엑스라고 하는 것은 이 시스코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요. 이 웹엑스는 온라인 협업, 온라인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한다거나 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의 진도를 체크한다거나 심지어는 같이 일을 해나가는 그런 관련된 일을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중에서 온라인 미팅 쪽은 웹엑스에서 많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스코에서는 시스코 웹엑스라는 회사를 별도의 회사로 독립을 시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주로 웹 컨퍼런스라든가 화상통화 관련된 이런 관련된 솔루션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려고 하는 웹엑스조차도 온라인 미팅에 좀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화상통화를 위한 소프트웨어는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존의 소프트웨어들은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 즉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존의 화상통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주로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통화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화 통화라고 하는 방식 이상은 아니죠.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모여서 일을 하더라도 그 회사 사람들이 항상 모여서 일하지 않죠. 서로 채팅을 한다거나 카톡을 한다거나 또는 회사 내부의 메신저를 사용해서 서로 일의 진척사항과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또는 서로 코멘트를 한다거나 이런 일을 이미 일상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지금 같은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일상적인 상황이 되면서 이 웹엑스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인데, 웹엑스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공유 부분, 즉 얼굴과 사람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화면, 컴퓨터 화면이나 또는 프로그램 또는 어떤 문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보면서 함께 의논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뛰어나게 구성했기 때문에 웹엑스가 지금에 와서 환영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웹엑스는 되게 복잡한 기술이나 비싼 하드웨어들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웹엑스는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이 있는데, 무료 버전조차도 제한 시간이 50분까지 한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100명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100명 미만의 작은 모임을 할 때는 웹엑스만큼 편한 것이 없겠죠. 그리고 물론 50분 이상의 100명 이상의 인원수를 요하는 데들은 바로 유료 버전을 구매해서 사용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료 버전을 갖고도 기능에 있어서 아주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100명 이하 또는 50분 이하로서 활동할 때는 웹엑스 무료 버전을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미팅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자, 온라인 미팅을 여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초대받아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미팅을 여는 사람을 우리는 호스트 사용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초대받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초대 참여자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웹엑스에서 온라인 미팅을 열기 위해서는 웹엑스에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것은 초대 참여자라고 하더라도 웹엑스에 가입을 하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웹사이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초대 참여자들조차도 가입을 해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 그 웹엑스 웹사이트 webex.com 여기서 가서 가입을 하는 것을 먼저 첫 번째 우리 웹엑스 애플리케이션을 배우는 첫 번째 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가입 조건이 복잡하진 않습니다. 자, 웹엑스 사이트를 가시면 은 우리가 처음에 만나는 페이지는 이와 같은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특별한 건 없고, 여기서 무료 시작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무료 가입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메일 주소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여기서 이메일 주소 입력을 하겠죠. 저는 뭐 예를 들어서 호비.84 골뱅이하고 gmail.com을 이메일 주소로 사용을 했는데,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가입을 누르면 바로 이메일 주소가 아이디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보내면 바로 이름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로 바뀌고요. 이름 정보를 입력하면 메일이 발송됐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메일,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gmail을 사용한다. 저는 gmail을 사용하는데 gmail에 가셔서 메일이 온지를 확인하시면 거기서 메일에서 거기 메일이 와 있는데 거기에서 비밀번호를 설정하라는 그런 화면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비밀번호 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모든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앞서서 우리가 웹엑스 웹사이트에 가라 그러셨죠? 그랬죠? 그 다음에 가서 우리가 이메일 주소 무료 시작을 눌러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가입을 누르면 그 다음 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름을 입력하는 거죠. 여기다가 성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을 누르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에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한국어라고 입력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계속을 누르시면 바로 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뭐라고 하냐면 계정 정보와 더불어서 이메일이 발송됐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저는 이번에는 여기다가 호빗 msn.com으로 해서 가입을 했고요. 그래서 가서 확인하라고 메시지가 왔죠. 자, 그러면은 가서 이거는 이제 MSN 메일인데요. 한 메일인데 그쪽으로 가니까 이러한 메일이 도착을 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밀번호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바로 웹엑스 페이지로 다시 이동하여서 이렇게 비밀번호를 만들라는 그런 페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비밀번호는 여기에 좀 정해진 대로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죠. 요 방식에 따라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좀 주의하실 거는 대문자를 꼭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밀번호에 대문자를 하나 최소한 하나 정도를 포함해서 비밀번호를 만드시면 됩니다. 요 과정 다 이해하셨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름 정보를 입력하고, 그리고 이름 정보를 입력한 후에 계정 정보에 대한 이메일 발송에 대한 페이지가 나타나고,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의 이메일에 가서 그걸 확인해 보면, 이메일 온 걸 확인해 보면 비밀번호 만들기가 있어요. 클릭하시면은 여기 다시 웹엑스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비밀번호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대문자를 포함해서 만들라고 하는 점, 이런 점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져서 그렇게 낯선 과정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에 저기를 하게 되면은 바로 나타나는 페이지가 바로 이와 같은 페이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보면 되게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은데, 그게 뭐냐면 어떤 면에서 이해하기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설명한 후에 다시 실제 웹브라우저에서 하는 것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페이지에서 저는 이런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이 모든 기능을 다 이해하지 않고는 이걸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회원 가입 후에 나타난 웹엑스의 첫 번째 페이지를 살펴보는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입하자마자 다음과 같은 화면이 쫙 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성덕선이라는 이름으로 만약 가입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이런 페이지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모든 기능을 다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거는 이해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이걸 다 이해하려고 하면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고요. 꼭 필요한 것들만 일단 우리가 이걸 사용하는데 꼭 필요한 거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천천히 사용하면서 이제 알아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는 편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뜨는 게 미팅 시작하기라는 이 버튼이 진한색으로 과연 딱 나타나 있죠. 이거는 보시면 뭐냐면 미팅을 진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웹엑스에 가입을 하면 개인 룸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개인 룸에 이 주소가 생성이 돼요. 이 개인 룸을 기반으로 미팅을 곧바로 시작을 해버리는 거죠. 자, 이거는 뭐가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꼭 이제 그 웹엑스를 회사 용도 또는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공식적인 어떤 미팅으로만 쓰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가족들과 뭐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가족들과 할 수도 있고, 친구랑 수다 떨려고 만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할 때는 이렇게 미팅 시작하기를 클릭해서 그냥 막바로 해서 초대를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요 개인 룸의 링크 값만 주소를 주면 그거를 클릭하면은 바로 내 개인 룸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이지 않는 개인적인 미팅은 여기서 미팅 시작하기를 해서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해되시죠? 자, 미팅 시작하기로 하면 좀 개인적인 것들, 그 다음에 개인 룸, 본인한테 할당되어 있는 개인 룸의 주소를 갖고, 근데 이거 주소는 어디다 공유를 하면 되죠? 카톡, 뭐 페이스북 메신저,
요즘 메신저 이것저것 많이 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냥 주소를 해서 보낼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이메일 주소도 방법으로도 하는데 저는 좀 번거롭더라고요. 이메일을 잘 안 보는 사람도 많아서. 근데 그러니까 막바로 이메일을 안 보는 사람은 많지만 카톡은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카톡으로 클릭해서 그냥 하게 하는 방법이 좋은 것 같고요. 좀 공식적인 온라인 미팅을 한다 할 땐 여기서 클릭을 해서 예약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클릭을 하면 뭘로 쳐야 되죠? 제목을 입력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이걸 지금 본격적으로 쓰려고 그러면 요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는 거는 불편해요. 결국은 요 웹엑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클릭해서 요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만 하면 돼요. 간단히 끝나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뭐를 눌러야 되죠? 아까 만든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눌러서 로그인만 하면 되는데 그 웹엑스 프로그램에서는 예약하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계속 이제 아웃룩을 계속 가입하라고 계속 뭐가 메시지가 떠서 보통은 근데 웹에서 그냥 예약을 할 때는 여기서 그냥 하시면 돼요. 아마 스마트폰에서 할 때는 아웃룩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이게 회사가 무슨 약간 계약이 맺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식적인 걸 하는 웹에서 웹브라우저에서 미팅 예약은 여기서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래저래 편하니까 웹엑스 프로그램은 다운로드 받아라. 여기서 다운로드 받는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환경 설정으로 넘어가시면 여기서는 할 게 뭐냐면 시간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시간대는 요거 UTC 900 서울 요걸로 지정하시면 그냥 끝나요. 언어는 한국어, 지역은 한국어에서 한국으로 지정을 그냥 하시면은 환경 설정은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설치하는 것은 그냥 설치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도 설치를 해야 되겠죠.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거는 잠깐만요. 짠 하고 제가 스마트폰 화면을 가져와 봤어요. 자, 이 스마트폰 여기서 구글 플레이에서 웹엑스를 그냥 다운받으시면 되겠죠. 자,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이것까지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설치가 끝났으면 이제 그 웹엑스 여기 이 아이콘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웹엑스 아이콘을 스마트폰에서 저기를 하시면 가동을 시키면 이와 같이 만들어져요. 똑같은 거죠. 이 앞에 것과 같아요. 여기서도 미팅 시작을 하게 되면 나만의 개인 룸에 요 링크 값으로 그냥 열리는 것이고 여기 미팅 참여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있는 미팅에 참여할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만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됐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웹엑스 프로그램을 설치하라 그랬잖아요. 웹엑스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은 바로 이러한 화면이 PC에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미팅 시작하기는 요거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예약을 클릭하시면 우리가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 중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미팅 시작하기는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그 기본 설정 단추를 클릭하시면은 요런 화면이 나타나져요. 그러면 자신의 여기서 기본 설정에서 딴 것들은 뭐 볼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 룸에 가시면은 개인 링크가 나타나져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가입하고 나면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항상 기억해 두셨다가 딴 사람을 초대할 때 그러니까 요 프로그램에서는 요 환경 설정 누르고 여기서 개인룸 링크를 여기서 요거를 가져다가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딴 사람들한테 이거를 공유를 하게 되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점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팅 시작하기 하면은 바로 미팅은 시작될 수 있고 개인 룸 링크를 가져다가 딴 분들하고 온라인 미팅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팅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페이지가 다음과 같은 페이지입니다. 자,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런 화면이 나타나져요. 그러면 이 화면에서 우리가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서 해야 될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음소거라는 게 있어요. 자, 음소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현재는 그냥 디폴트로는 음소거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 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비디오 시작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비디오 시작 클릭하셔야 요거는 영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자, 근데 내 PC에 기본적으로 스피커와 마이크가 제대로 테스트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웹엑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클릭하시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막바로 그냥 얘기 막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없이 이렇게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면서 레벨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나타나면 바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 스피커랑 마이크를 설치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웹엑스에서 감독게 설명해야 될 내용들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단순히 컴퓨터에서 이 스피커와 마이크를 설치하는 하드웨어 설치에 관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디오 클릭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영상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잠깐 설명드릴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요 기본적인 원리를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호스트라고 하면 이 온라인 미팅을 문을 연 사람을 호스트라고 했고, 나머지들은 참여자, 초대받은 참여자라 그랬죠. 자, 그랬을 때 호스트는 주로 음을 항상 열어두고 작업을 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호스트는 마이크를 항상 쥐고 있어요. 우리가 회의장에 가보면, 그러니까 온라인 실제적인 오프라인 회의를 할 때 봐도 호스트들은 항상 마이크를 놓질 않잖아요. 계속 사회를 봐야 되니까. 근데 일반인들은 마이크를 항상 켜놓나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인들이 얘기할 때는 자기가 마이크를 살짝 켜요. 말할 때. 뭐 어쩌고저쩌고입니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저런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얘기가 끝나면 마이크를 딱 꺼놔요. 왜 그럴까요? 보통은 왜 그러냐면 이 마이크가 여러 대가 이렇게 연결돼서 설치가 돼 있으면 뭐 하울링 현상이라든가 불필요한 잡음이 들어가서 굉장히 좀 시끄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호스트가 아닌 사람들은 자기 말할 때만 이걸 켰다가 끄고 켰다 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원리가 오프라인에서 회의를 해보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실 텐데 이게 원리는 다 똑같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고, 하지만 비디오 같은 경우는 항상 켜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얼굴이 있는데 나는 얼굴이 없다. 그러면 약간 좀 그것도, 우리가 온라인 미팅을 한다는 것은 서로가 잘 아는 사이에 하는 거거든요. 모르는 사이에는 온라인 미팅을 잘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떤 강의를 한다거나 회의를 할 때는 기본으로 자기 얼굴은 켜두는 게 맞는 거죠.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자기가 회의석상에 와서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눈 있는데만 뻥 뚫려 있는 마스크 쓰고 앉아 있는 거랑 똑같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스트와 참여자들, 그러니까 차이는 없는데 호스트는 항상 마이크를 켜두고 초대 참여자들은 말할 때만 킨다. 뭐 요 원리만 우리가 파악하고 있으시면 별로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준비가 끝났잖아요. 스피커도 멀쩡해, 마이크도 멀쩡해. 그러면 미팅 시작을 클릭하면 바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은 이와 같이 연결이 돼요. 제가 일단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제 것이 아닌 그것을 잠깐 화면을 가져왔는데, 제 것이 아닌 화면을 좀 가져와 봤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우리가 웹캠을 통해서 이렇게 사진이 나타나지고요. 여기 초대받은 참여자들의 얼굴은 이와 같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물론 이거 사진 다른 분들의 영상을 보는 방식은 여러 가지를 지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보는 어떤 레이아웃이 좀 달라진다. 요 점은 좀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도 기능이 굉장히 많지만 모든 기능을 다 알 필요는 없다. 처음부터 특히나 그건 알 필요 없습니다. 알 필요 없고요. 근데 하지만 꼭 필요한 것만 좀 설명드릴게요. 자, 하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 계속 초대를 해야 된다거나 또는 이 온라인 미팅의 URL이 항상 형성이 돼 있어요. 우리가 특히 예약해서 만든 온라인 미팅, 여기는 예약할 때 자동으로 그 URL이 형성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미팅 번호도 형성이 돼 있는데 그걸 그러면 우리가 외울 수가 없잖아요. 하다 보면 누구도 초대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요 미팅 정보, 요걸 클릭하시면 요게 짠 하고 나타나요. 그래서 URL과 미팅 번호가 여기서 미팅 번호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공유. 제가 처음에 웹엑스를 말씀드릴 때 이 웹엑스가 성공할 수 있었고 사람들한테 좋게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게 그냥 미팅만 하는 게 아니라 미팅하면서 문서를 공유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열 수 있고 화면을 열 수 있고 이래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되게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것처럼 돼 있는데 공유할 수 있는 거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3가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모니터를 공유한다.
자, 모니터를 공유한다 이 말이 좀 어려울 거예요. 보통은 나는 보통 분들은 모니터를 하나만 가지고 쓰거든요. 근데 보통 작업자들은 막 저기 이런 실무적인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는 이제 회사 컴퓨터에 모니터를 보통 2개나 3개 정도를 갖고 모니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모니터를 항상 3개를 펼쳐놓고 듀얼 모니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3개의 모니터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모니터는 공유하겠다 웹엑스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니터를 공유할 것인지 모니터를 공유하는 것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파일들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파일들은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화면이겠죠. 파일들이겠죠. 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은 여러 개잖아요. 종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온라인 미팅 때 주로 공유하는 문서라는 게 뭐죠? 뭐 파워포인트 문서일 수도 있고 엑셀 문서 있고 MS 워드 문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럴 때 보통 그냥 열면은 그 파일을 그냥 공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 문서를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전제가 있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컴퓨터에도 MS 워드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볼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요즘에는 워낙 오피스 프로그램들은 기본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JPG와 PNG 같은 이러한 그 이미지 파일들, 이미지나 사진 파일들도 같이 그냥 파일로서 공유해서 볼 수 있다는 점들. 그 다음에 영상 파일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어요. 제가 웹엑스를 갖고 많이 이렇게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만 무거워진다거나 아니면 영상의 형식이 조금 잘 안 맞고 그러면은 영상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 영상을 공유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러니까 맨 오른쪽 모니터를 공유한 다음에 맨 오른쪽 모니터에서 영상을 재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플레이어라든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 같은 걸 통해서 영상을 공유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영상을 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우리가 영상 자체를 파일로서 공유하지 말고 영상을 어떤 특정한 모니터에서 재생하면서 그 모니터를 공유하는 방식을 해달라라고 하는 게 저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영상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 좀 우리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래 한글은 공유해서 볼 수가 없답니다. 아셨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래 한글은 여기서 웹엑스에서 공유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포토샵이라든가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이런 것들도 공유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공유를 할까요? 이거는 파일로서 공유할 수 없다는 뜻이지 화면으로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화면 3에다가 이걸 공유를 많이 하는데 이럴 때 아래 한글과 포토샵을 화면 3에 열어서 보여주면은 아무 문제 없이 공유가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공유 버튼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녹화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온라인 미팅을 할 때 때로는 그 내용을 과정 전체를 저장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바로 녹화를 이미 클릭을 하시면 그 전체적인 과정이 녹화가 돼서 나중에 회의록을 어떻게 작성한다 이런 것들도 편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점점점 단추 있어요. 저는 이거를 항상 점점점 단추라고 보통 부르는데 점점점 단추를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꼭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 미팅 링크 복사, 현재 이 미팅 방에 링크를 복사해 주는 기능을 여기서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초대 및 알림, 요거는 이제 이메일로 이거 딴 사람들을 막 초대하는데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 요것 정도는 꼭 아셔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또 하나 설명할 거, 공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화면에 잘 보시나요? 여기 조그맣게 동그라미가 보여요? 동그라미 여기 공이에요. 근데 보통은 내가 만약 이런 어떤 온라인 미팅을 열었다면 여기에 나한테 요 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나만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호스트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이 판서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화면을 공유하는 기능들은 이렇게 이 호스트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기능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가 있어요. 공을 넘긴다. 공을 넘긴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걸 가져온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 공을 넘긴다 요 개념을 좀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그 화면, 그 제가 나오는 웹엑스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하고 웹엑스, 웹엑스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잘 보이시죠? 자, 이거는 실제로 제가 이거를 웹엑스 화면을 열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저는 이런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고요. 제 방이 좀 이렇게 좀 깨끗하고 멋있지는 않아서 제가 보여드리기가 항상 쑥스러워서 제가 실물 영상을 잘 안 보여드리는 편인데, 이 웹엑스를 설명하자면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열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미팅 정보 여기서 클릭하시면은 여기가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나서 여기서 URL과 이 미팅 번호가 나타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에서는 여기 음소거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꾸 요게 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만, 호스트가 아닌 분들은 말할 때만 이거를 하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음소거를 클릭하면 음이 소거가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소거가 됐죠.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어, 우리 미팅 그 창이 열렸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미팅 정보는 여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미팅 정보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카피를 요 자리에서도 그냥 카피를 해서 우리가 복사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여기서 음소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지금은 음소거가 나타나죠. 근데 이거를 내가 만약 초대돼서 참여되는 사람이라면 음소거를 클릭하시면은 음이 끊어져요. 하지만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다시 내가 말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죠. 내가 초대됐을 때는 음소거를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얘기 끝나고 나서 음소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꺼두시라는 거. 그 다음 비디오는 항상 켜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꺼두거나 하지 마세요. 이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 그리고요, 여기 나머지는 녹화는 이 과정을 녹화하실 때 그냥 녹화하면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우리 복습해서 지금 설명드리겠어요. 여기 또 클릭하시고 여기서 미팅 링크 복사요 클릭하시면은 복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참여를 우리가 권할 때 사용하면 되고요. 자, 나머지는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드릴 것 중에서 여기 보면 참여자가 지금 저밖에 없죠. 지금 저라서 밤이 늦은 시간이라서 여기 참여할 사람이 없어요. 자, 여기서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상적으로 상상 머릿속에 그려 보세요. 사람이 여러 사람 있어요. 그럴 때 만약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를 권한을 설정할 때 오른쪽 클릭하셔서 여기서 권한을 할당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또 하나 다른 사람들도 근데 여기 공이 있죠. 요 공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발표자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다가 채팅을 할 때는 요 채팅을 누르시면은 채팅 모드로 바뀌어요. 그래서 모두한테 얘기할 건지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만 얘기할지 해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은 바로 입력이 돼요. 아셨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입력할 수 있다는 거 설명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공유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게 뭐 여러 사람이 참여했을 때 공유가 되게 중요한데, 그 공유는 여기서 공유를 눌러서예요. 짠 하고 누르면 지금 현재는 제가 요거 화면 3으로 공유를 해뒀어요. 이해가 되시죠? 화면 3으로 공유를 됐다. 요 점도 좀 꼭 이해를 해두시고요. 제가 모니터를 지금 3개를 쓰거든요. 이건 노트북 모니터고, 그 다음에 일반 모니터 요거 하나 두 개를 쓰는데, 지금 요거를 클릭하니까 여기가 바로 공유가 된 거고요. 자, 여기서도 텍스트 및 이미지 최적화에서도 동작 및 비디오의 최적화 요걸 클릭해 두시면 저기가 동작 및 비디오가 좀 원활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주로 비디오 작성하실 때는 꼭 요거를 지정해 놓고 하시라는 거를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3가지만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파일 공유를 먼저 되게 중요한데, 파일 공유를 하시려면 먼저 요거를 이미지 및 텍스트의 최적화를 클릭을 해 놓으셔야 돼요.
아셨죠? 이 상태에서만이 요 파일 공유가 되니까 요걸 체크해 두시고 파일 요걸 눌러 볼게요. 그러면 파일 우리가 뭐가 나타나냐면 여기서 이렇게 파일 공유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나져요. 그러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그 파일을 제가 한번 파워포인트 파일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눌렀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나타나지는데 여기 메시지가 뭐가 나타나냐면 이게 이 얘기가 뭐냐면 파워포인트를 공유를 하게 되면은 애니메이션이나 동적인 콘텐츠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그 사용자들이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자 이거는 뭐 그냥 이것만 좀 알고는 계세요. 파워포인트를 만약 파워포인트에는 애니메이션 효과라든가 멀티미디어 효과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여주려면 화면 공유를 해서 화면에서 파워포인트를 띄우는 방식으로 해라라는 것이고요. 계속하겠다면 계속하겠다고 누르시면은 여기에 요게 이제 그 다른 사람들도 이거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확인을 그냥 누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파워포인트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긴 첫 번째 페이지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요 도구가 여기 있어서 요걸 넘기시면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면서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 너무 좋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판서가 된다는 건 뭐냐면 요거예요. 주석 단추인데 요걸 클릭하셔서 잠깐만요. 여기서 만약 주석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도구들이 나타나져요. 그러면 여기서 뭐 이제 여기서 클릭하시면은 이제 볼펜이 있겠죠? 펜 도구, 뭐 이제 연필 도구도 있겠고, 그런 다음에 펜 도구를 하셔서 요걸 이렇게 밑줄을 그으시거나 이게 너무 두껍다 싶으시면은 연필 도구를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을 이렇게 해서 선을 이렇게 그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여기서 이렇게 뭐 타원 모양으로 하셔서 타원 모양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한 거는 이렇게 지우개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지우개로 지을 수 있어요. 재밌죠? 이런 것들도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이제 펜 도구는 저는 좀 두꺼운 것 같아서 이거는 빨간색으로 쓰지 않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좀 써면서 좀 이렇게 좀 나타낼 때 이렇게 할 때 편하더라고요. 뭐 설명할 때 이런 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때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하면서 하시면은 내용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이걸로 갈 때 이렇게 썸네일 보고 이걸 클릭하시면 또 썸네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파워포인트는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닫고요. 닫고 요거를 이렇게 저장하지 않는 걸로 해서 원래대로 돌아왔죠. 자, 공유 부분에서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 이제 이렇게 파일을 열 때는 이렇게 하는 거 아시겠죠? 텍스트 및 이미지 이렇게 하는 거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파일 공유는 주로 여기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브라우저를 열어서 하는 것들이 난 좀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그런 걸 할 때는 우리가 자, 여기서 우리가 화면 3을 했잖아요. 지금 화면 3을 했기 때문에 화면 3에 만약 이렇게 이게 만들어진다면 이와 같이 화면 3으로 해서 여기가 지금 공유가 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 여기서 이제 뭐 제 여기 유튜브 채널인데 유튜브 채널에 오셔서 여기 오시면은 재미있죠. 뭐 여러분들 보실 게 많을 것 같고 요 오른쪽에 여기 영상 보이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영상도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서만 이걸 갖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마우스를 위로 대면은 여기에 이렇게 도구들이 나타나져요. 여기서도 우리가 주석을 클릭하면은 요 왼쪽에 주석 이렇게 도구 모음들이 나타나지죠. 자, 그러면 펜 도구로 만약 한다 했을 때 아까처럼 요거를 갖다 노란색으로 해서 뭘 좀 설명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고, 별표를 할 수도 있겠고, 여기다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회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런 것들도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화면이 우리가 되다 보니까 여기 주석을 다시 클릭한 다음에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는 이런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띄워놓고 우리가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점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화질을 좀 올려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보기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상태에서도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빅데이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건 강의 영상인데 우리가 다른 인터넷 사람들의 쇼핑몰이 강의 영상을 이렇게 보편화되면서 보면서도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할 수가 신일본가라든가 있겠죠. 뭐 교보문고라든가 인터파크 이런 데를 그다음에 돌아다니게 되면은 최근에 거기서 어떤 올린 것 물건을 중에서는 조회를 했는지 또는 뭐 어떤 이런 영상도 있어요. 또 제가 만들어서 공유한 영상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로딩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이와 같이 영상이 이렇게 가동되는 게 보여지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웹페이지는 웹브라우저는 그러면 어디든지 이걸로 공유를 할 수가 있다. 화면 공유를 통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 뿐만이 아니라 제가 만약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포토샵 프로그램이에요. 포토샵 프로그램인데 포토샵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포토샵 프로그램 자체를 공유하는 거는 무리지만 여기서는 어떠한 이러한 그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심지어는 제가 많이 사용하는 이제 프리미어 같은 경우도 여기서 프리미어를 띄워서 이 프로그램들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매우 중요한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프리미어가 불러들여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 이와 같이 프리미어가 틀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전에 했던 거 클릭하시면은 프리미어가 열려서 이 내부 구조가 그대로 보여지죠. 자, 그대로 보여지면서 어떤 그 내용들이 막 보여지고 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 라고 하는 좀 사례를 제가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요거를 이제 공유를 중지할 때는 공유를 중지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고요. 공유 중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공유는 바로 화이트보드 공유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 내리시면은 화이트보드가 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신면이에요. 하얀 면이라서 여기서도 우리가 판서하면서 뭐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럴 때는 연필 도구를 해서 뭐 이제 서울 뭐 이런 식으로 판서를 해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판서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별표도 할 수 있고 물론 동그라미, 체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판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화이트보드 기능이다. 그리고 화이트 기능은 여기 텍스트 기능도 있는데 저는 요것과 이렇게 직선 기능 이런 것들이 좋더라고요. 직선 기능이 좋아서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시면은 클릭하고 드래그 하면서 Shift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직선이 똑바로 만들어지기도 해요. 세로로도 Shift 키를 누르면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 화이트보드 기능들 되게 좋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만약 요거 없앨 때는 요걸로 하시면은 이제 없어진다는 거 저장 안 한다고 이렇게 하면 원래대로 돌아왔죠. 자, 이와 같이 됐고요. 그래서 그러면 요거는 이제 끝나는 것까지 해볼게요. 이거 종료하는 거는 바로 종료 단추를 누르면 돼요. 그래서 끝날 때는 인사를 하고 참여자들이 많이 있을 때 다른 분들한테 인사하고 종료하는 게 맞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종료 단추를 버튼을 누르시면은 미팅이 종료가 되고 여기에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다시 이제 교환으로 돌아와서 제가 마무리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요건 좀 설명을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를 할 때 파일 공유가 있었죠. 파일 공유가 있었는데, 파일 공유할 때는 우리가 텍스트라는 것을 지정을 하고 하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지만 되는데 아래 한글은 안 된다. 그리고 포토샵도 안 된다. 그러면 아래 한글이나 포토샵이나 프리미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할 때는 화면 공유를 해서 그 화면에서 작동시키는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꼭 파워포인트에서 애니메이션과 멀티미디어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화면 공유를 해서 하면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주석이 이렇게 주석을 달아줄 수 있다는 거, 판서를 해서 주석을 달아줄 수 있어요. 페이지 이동, 여러 가지 도구를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이 다 공유해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웹엑스에서는 이 공유 기능이 정말 되게 보석 같은 기능이니까 잊지 말고 잘 활용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작업을, 여러분들도 이제 그 작업을 하시다 보면 여유가 되면 모니터를 꼭 듀얼 모니터, 이제 3 모니터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여러 가지 멀티 작업들이 너무 편리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라는 것. 특히 웹엑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멀티 이렇게 하시면 되게 편리하다는 점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럴 때 공유에서는 화면 공유를 하게 되면 못하는 게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지만, 못하는 게 없어요. 여기서 판서도 되고 이것도 플레이도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주석 상태에서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주석을 끈 상태에서 이걸 플레이를 하면 또 플레이가 되고, 이것도 주석 상태를 할 때는 다시 주석 상태 클릭해서 판서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여기 화면 공유,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웹엑스가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공유해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화면 공유를 통해서 모든 걸 다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영상 공유를 할 때도, 영상 공유를 할 때는 코덱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영상 공유를 할 때도 화면 공유를 하는 방식으로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유를 다 끝났을 때는 공유, 요걸 클릭하시면은 공유가 끝납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보드, 공유해서 새 화이트보드, 여기서 새 화이트보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신화면이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자, 근데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도구에서 저장이 있고 여기 녹화가 있어요. 차이는 뭐죠? 녹화는 여기에서 온라인 회의 전체를 또는 일부를 녹화하는 기능이고요. 요거는 여기 판서라든가 이런 거를 저장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화이트보드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어떤 판서를 한 내용들을 여기서 저장을 해둘 수 있다는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는 참여자에게 종료한다는 말씀을 미리 이야기를 먼저 하고 미팅 종료를 클릭하시면 모두가 다 끝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웹엑스는 온라인 미팅을 위해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이다. 그 다음에 50분까지, 그 다음에 1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무료로 쓰시다가 이거를 유료 버전으로 안정적으로 쓰시게 되는 거,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중요한 건 웹엑스 웹사이트에 가셔서 가입하시라는 것. 그 다음에 웹 주소를 입력해서 가입하면 그 다음에 이름을 적는欄이 있고, 이름을 적으면 그 다음에 메일이 와요. 그 아이디가 된 이메일 주소를 열어보시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欄이 나오고요. 비밀번호 입력하는欄이 나오고, 비밀번호 입력하면 바로 시작이 가능해요. 그러면 미팅을 예약하거나 자신의 개인 룸을 통해서 미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하시게 하려면 웹엑스 프로그램을 바로 다운받아서 하시면 되고요. 음소거와 비디오 시작은 누구나 다 비디오를 열어놓고 하는 게 웹엑스의 이런 원칙에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음소거는 호스트들은 항상 음소거를 할 필요는 없어요. 항상 열어두시고 그냥 초대 참여자들은 항상 자기가 말할 때만 이걸 켜두고 말씀하시는 이제 방식을 취하시면 되고요. 자, 공유할 때 파일 공유할 때는 MS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만 되고 JPG, PNG까지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미지 파일이 되는데 영상 파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또는 이제 프로그램을 열어서 보여주고 싶은 것들은 화면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서 보여주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급하게 한 번에 좀 설명하려니까 굉장히 급하게 설명을 해드렸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와 같고요. 여러분들 이 웹엑스 지금 같은 시대에 되게 소중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한테 더 유용하고 되게 좋은 어떤 성과를 내는데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